네, 최근 집값과 관련한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부동산 침체의 끝이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는데 실제 체감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최근에 나온 주택 지표들부터 좀 살펴보죠. 예,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목전에 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지표들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부동산 솔루션 업체 직방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를 1년 만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된 상승 거래의 비중이 약 46.1%로 전월보다 높아졌고요. 예. 하락 거래 비중은 39.5%로 전월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이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도 1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또 여기에 아파트값 하락폭도 6주 연속 이제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이 청약 시장도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인기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 이 새전력 두산이보 트레지움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78.92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올해 서울시 아파트 평균 청약 1순위 경쟁률은 약 45대 1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일단 지표들은 지표들은 좋게 나오지만 이게 집값 반등하는 신호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아직은 반등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이 급매물이 소진된 곳이 늘면서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고 규제 완화로 수요가 늘면서 반짝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 이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발표가 나온 이후에 9억 원 이하 아파트에만 좀 반짝 매수가 몰린 게 집값 상승처럼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집계해 본 결과 이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이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인데요. 실제로 제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집계해봤는데 이 전체 한 9,600여 건 가운데 5,600여 건 가량이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발표 이후에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월등히 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실제로 몇몇 공인중개사에 제가 직접 취재해본 결과 9억 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이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이 9억 원에 맞춰 거래를 하는 것도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매매 수급 지수나 거래량 같은 부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매수 심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4월 80.5로서 이 전달보다 상승하긴 했습니다. 이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이 기준선인 100 수준은 되어야 진정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살펴보면 연초 이후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인데 4월 기준 약 한 3,100건이었고요. 5월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봤었을 땐 1,030건에 불과해서 아직 거래량이 낮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언제쯤을 진정한 반등의 시기로 보고 있을까요? 결국 수요자들이 실제로 집을 사려면 금리가 가장 큰 문제죠. 네. 이 시장이 일시적 반등에 머무르고 점차 하락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이 상승세로 전환할지에 따라서 향후 가계대출과 연동해 움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주택 거래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추가 재원으로 한 번 더 하는 것도 이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